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설명할 때 혹시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셨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 해설에서는요, 복잡하고 지루한 이론들은 싹 다 빼고 상대방의 인지적인 흐름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완벽하게 이끄는 일종의 비행 경로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소통의 패러다임, 오늘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자, 이 문장부터 한번 보시죠. 질문은 도구가 아니라 아키텍처, 즉 설계도다. 짧지만 정말 강력한 말이죠. 우리는 보통 질문을 상대방이 뭘 아는지 모르는지 평가하는 도구쯤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낡은 습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질문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뇌가 저항감 없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건축물에 가깝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행 계획표입니다. 질문이 왜 아키텍처인지부터 시작해서 질문의 3가지 유형, 실제 교실에서의 분기점, 침묵을 해독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짜 질문 피하기까지 저항이 없는 수용 구간으로 들어가는 완벽한 설계도를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단순한 평가 도구를 넘어서는 아키텍처로서의 질문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보통 우리가 이거 해 라고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 뇌에서는 즉각적으로 저항 스위치가 탁 켜집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 하고 거부할 핑계를 찾을 수 있는 생각의 공간을 줘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설계된 질문은 다릅니다. 이 저항이라는 거대한 벽을 아주 부드럽게 우회해요. 굳이 상대방한테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그들의 뇌가 스스로 작동해서 답을 찾고 실행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질문이 저항을 없애는 완벽한 해독제인 이유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아키텍처를 짓기 위한 3가지 구조적 구성 요소들을 살펴볼게요. 상대방의 생각을 안전하게 공중으로 띄워서 계속 날게 만들려면 딱 이 3박자의 연속적인 시퀀스가 필요합니다. 일단 상대방을 평가받는 모드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모드로 진입시키는 착지, 그리고 같은 고도에서 생각을 뻗어나가게 하는 심화, 마지막으로 생각의 흐름을 끊지 않고 다음 과제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전환, 이 3가지가 하나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착지 질문인데요. 여기서 정말 많이들 실수하십니다. 이 시퀀스의 첫 문을 여는 질문은 무조건 쉬워야 해요. 예를 들어 여기서 뭐가 보이지? 처럼 1초 만에 딱 답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대답하는데 1초가 넘게 걸린다? 그건 안전한 착지가 아니라 그냥 땅에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우면 뇌가 아예 작동을 멈춰버리거든요. 자, 그럼 무사히 착지를 했다고 치죠. 그 다음은 심화 질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질문의 고도를 갑자기 확 높이지 않는 거예요. 뜬금없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걸 어떻게 조금 바꿔볼 수 있을까 하면서 같은 눈높이에서 파고드는 겁니다. 이때 뇌는 이미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서 별다른 저항 없이 아주 깊은 몰입 상태로 쓱 미끄러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진짜 타이밍의 예술이죠. 바로 전환 질문입니다. 어떤 과제가 거의 끝나갈 때쯤 상대방이 이제 다 했다 하고 마음을 놓기 바로 그 직전에 질문을 딱 던져야 합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느끼는 시점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럼 뇌는 이미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그 힘들었던 착지 시퀀스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상사를 겪게 되는 거죠. 자, 이제 3번째 섹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론이 실제 교실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갈라지는지 2차 방정식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번 확인해보죠. 여러분이 교사라고 생각하시고 칠판에 이 방정식을 딱 적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볍게 툭 던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뭐가 보여? 이 짧고 간단한 착지 질문 하나에 교실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대답은 하나가 아니겠죠? 만약 학생이 X제곱이요? 라고 대답한다면 네, 완벽한 착지입니다. 바로 심화 단계로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만약 5초 이상 아무 말도 없다면 이건 질문의 고도가 너무 높았다는 뜻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어떤 문자가 적혀 있지? 하면서 고도를 확 낮춰서 다시 착지시켜야 해요.
또 어떤 학생은 이거 인수분해하는 문제예요? 하고 먼저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건 뇌가 벌써 처리 모드에 들어갔다는 거니까 좋아, 한번 해볼까? 하면서 흐름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이 질문 아키텍처라는 구조가 진짜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막다른 골목이 없다는 겁니다. 학생이 정답을 말하든 틀린 답을 말하든 아니면 아예 침묵해 버리든 상관없어요. 그 어떤 반응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학생의 뇌를 다시 정보 처리 모드로 끌고 오도록 아주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거든요. 대화는 절대 끊기지 않고 생각의 비행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어서 네 번째 파트입니다. 가르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죠. 학생들의 침묵을 해독하고 흐름을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 말 없는 똑같은 침묵이라도 그 속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질문을 던지고 1초에서 3초 정도 지났을 때 학생 시선이 문제에 딱 꽂혀 있다면 지금 뇌가 엄청나게 풀가동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절대 끼어들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 침묵이 8초를 넘어간다? 이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흐름이 완전히 끊어져서 추락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놔두면 저 모르겠어요 라며 백기투항하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당장 고도를 낮춰줘야 해요. 이 표는 비행 중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일종의 복구 매뉴얼입니다. 학생이 포기한 것처럼 마음을 아예 닫아버렸다면 일단 그 감정을 받아들여주고 정말 사소하고 쉬운 질문으로 작은 성공을 유도해서 다시 착지시켜야 합니다. 만약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소리로 빠진다면 거기에 길게 끌려가지 마시고요. 딱 한 문장으로 짧게 반응해준 다음에 즉시 원래 주대로 돌아오는 전환 질문을 던져야 해요. 학생의 행동 패턴과 그에 맞는 정밀한 복구 조치가 이렇게 완벽하게 짝을 이뤄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자기도 모르게 자주 저지르는 실수죠. 가짜 질문 피하기입니다. 문장 끝에 물음표가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질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지금 해야 하지 않을까? 이건 겉보기엔 질문 같지만 사실상 억압적인 지시나 다름없죠. 상대방한테 어떤 선택권도 없잖아요. 반면에 여기서 제일 먼저 보이는 퍼즐 조각이 뭐지? 라는 질문은 어떨까요? 이건 듣는 순간 뇌가 자동으로 그 이미지를 스캔하게 만듭니다. 굳이 하라고 안 해도 알아서 실행 스위치가 켜지는 거죠. 너 이거 아직도 모르겠어?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죠. 근데 이런 식의 은근한 평가는 상대방의 뇌를 학습 모드가 아니라 방어 모드로 확 닫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뉘앙스만 살짝 바꿔서 자, 이 과정에서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막힌 걸까? 라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비난하는 느낌은 싹 사라지고 학생 스스로 자기 상태를 점검하면서 문제 해결의 파트너로 참여하게 됩니다. 굳게 쳐져 있던 방어막이 스르르 내려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질문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것도 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 뭘 배웠지? 이런 식으로 뜬구름 잡는 질문을 훅 던지면 뇌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뒤지다가 결국 과부하가 걸려서 포기해버려요. 행동이 바로바로 튀어나오게 만들려면 이 공식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단계는 뭐지? 처럼 범위를 아주 좁혀서 날카롭게 다듬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사항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성공적인 비행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가르치는 분들 스스로 그 유혹을 좀 참으셔야 합니다. 학생이 한참 집중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갑자기 훅 치고 들어가서 근데 이거 우리가 왜 배우는 건지 알아? 같은 거시적인 질문 던지시는 분들 꼭 있죠. 이렇게 실행 중에 갑자기 질문의 고도를 확 높여버리면 한참 잘 돌아가던 뇌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몰입의 퓨즈가 탁 끊어져 버립니다. 이건 꼭 피하셔야 해요.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혹시 그동안 억지로 학생들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하진 않으셨나요? 그냥 단발성으로 좋은 질문 몇 개 던지는 건 잠시 문을 열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오늘 살펴본 이 정교한 질문 아키텍처는 학생들이 아예 그 안에 들어와서 스스로 생각하고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질문은 아키텍처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당장 던질 그 질문은 과연 어떤 형태의 집이 될까요? 이 흥미로운 자료를 다룬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